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낮 12시 여러분들의 깜깜한 계좌에 빛을 비춰드릴 너도 할 수 있어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주린이 너도 할 수 있어. 네, 저희도 투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하죠. 저희 종목 1타 강사 전영호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종목들 가져오셨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을 통해서 투자 점수를 끌어올릴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점수를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수직 상승시켜 주실 저희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월요일이죠. 다들 주말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오늘 저 또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조금 남들 사는 것들을 살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주식이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쉬운 만만한 장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요즘 시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야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오네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항상 저희 방송 그리고 제 방송의 전문이죠. 이런 거를 왜 가져왔을까요?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는데 네. 오늘도 좀 그런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넓혀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두 종목을 가져왔고 네.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이 종목 얘기 지금 안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신다면은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수익률의 선취매로 연결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남들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그만큼 묵혀두면 나중에 또 오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들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네, 이 히든 종목명 같은 경우는요. 생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야 저희가 전문가님께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대시면 주식 정보망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식 정보망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종목명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짜주실 거고요. 국내외 시황 이슈부터 여러 가지 차트 교육까지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께서 이거 무료 채팅방 들어오면 어떤 이런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시황 설명 같은 것들은 계속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부분, 아마 방송 보셨던 분들도 포인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전쟁의 휴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적으로는 우리가 유가 하락 수혜주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 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섹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핫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이슈 보고 덥석덥석 종목을 바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네. 뉴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눈이 아직까지 성장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러한 코멘트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아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설명하다가 중간에 툭툭 끊어 먹어요. 네.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여러분들 오히려 좀 더 공부하시라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절단 신공을 발휘를 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끝까지 좀 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그러한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좀 남겨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말씀대로 여기 QR코드 타고 주식 정보망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좀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장을 대응을 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분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서둘러 카메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테마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들고 오신 테마가 피부 미용 쪽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요 테마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 이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게 되면요, 조금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테마로 이제 피부 미용이 그렇게 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광이나 성형 쪽이 조금 핫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피부 미용 쪽이 조금 이렇게 좀 열을 받아서 핫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테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 관광을 우리나라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중국 연휴, 국경절에 굉장히 단체 관광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좀 소비를 많이 해주지 않을까,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2.0. 네, 그렇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티웨이 항공 이런 항공주도 얘기를 했었고 여행주도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리오프닝 2.0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리오프닝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항공기 수요라든지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 인력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소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지금 증시에서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리오프닝 관련으로 이미 좀 재개가 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중국의 무비자라든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경을 연 것처럼 이미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엔터주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리오프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서 리오프닝 가운데서 기존에 제가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미 또 주가가 한 10% 정도 올랐어요. 방송 끝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손을 대봐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을 가져왔는데 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품에 붙이기도 뭐하고 그리고 바이오라고 하기에도 그쵸. 살짝 모자란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좀 많이 1, 2년 전에는 사실 이런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네. 바이오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그런데 그쵸. 바이오 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바이오의 다른 종목들은 영업 실적이 적자거나 아직 음. 투자를 많이 하고 성과는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비해서 이 의료기기라든지 네, 오늘 미용기기 가져온. 같은 경우에는 네. 바이오 섹터인데 업종 PER 같은 게 굉장히 양호하다.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해서 당시에 네. 조금 핫했다가 네. 최근에는 아예 이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죠. 음.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주춤하다가 최근에는 또 AI와 엮이면서 오. AI 미용기기, 뭐 의료기기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또 세분화되고는 있는데 네. 오늘 바라볼 것은 피부 미용기기고요.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로 인해서 네.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얼마나 또 우리 피부과에서 많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네. 의료 관광의 수요가 확대가 전망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통계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빠르잖아요. 그쵸. 빠르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보험 같은 것도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의료 관광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75% 오. 그러니까 의료 관광의 75%를 피부과에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만큼 네. 최근에 트렌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피부 한번 깨끗하게 하고 가야겠다. 주름 좀 피고 가야겠다.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다. 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던가 네. 최근에 K-뷰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화장품 미용기기가 애초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 또는 그 과거만 생각하더라도 화장품 하면 다 우리 명품 향수만 해도 그렇고 그쵸. 유럽 거를 많이 선호를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품이 그만큼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제품들을 그리고 일본의 제품들을 좀 많이 따라가고 있다,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음. 의료기기,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는 거 아니야?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선진국 대비 반열해서는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얼만큼 또 따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크를 해야지 어느 네. 정도 투자를 제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조금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미용 의료 테마가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이제 또 K-뷰티라고 화장품으로 묻기에는 애매한데 이제 정말 미용 의료기기 섹터라고 할 만큼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시장을 좀 주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이렇게 지금 중국인 관광 이슈가 있고 지금 국외에서 글로벌적으로도 피부 미용 쪽이 좀 핫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메디컬 스파가 확대가 보급이 되면서요. 이제 간호사들도 보톡스나 이제 톡신 같은 것을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미용 의료 쪽으로 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그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조금 잡을 수 있다라고 또 보이고요. 요거 또 GLP-1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관련주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또 피부 처짐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함께 이제 같이 가는 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섹터인데 전문가님께서 이런 국외적인 이슈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이 국외적인 이슈를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필러라든지 네. 톡신, 보톡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오늘 기업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오, 네. 이제 이렇게 의료기기 그리고 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주름을 핀다든지 혈소를 혈색을 좋게 한다던가 네. 또는 뭐 체지방을 분해한다든지 이런 고주파를 쏘던가 열을 쏘던가 또는 여기에 침 같은 게 나와가지고 촉촉촉 뭐이 약품 네. 같은 거를 주입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사실 보톡스와는 오늘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 보톡스를 만드는 휴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의료기기 관련주로 같은 섹터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섹터 자체가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느냐 또는 개별 각계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기존의 AI 의료기기로 함께 떴던 루닛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각계 전투가 이뤄지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물론 국내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협업을 해서 함께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두드린다는 점에서는 또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시기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네. 좀 각계 전투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오늘 기업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런 걸 또 알고 있는 것 자체는 좋겠죠. 네.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그리고 경쟁사들, 그 협력 업체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네. 이러한 흐름들도 어느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미용기기, 의료기기 좋아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네. 오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정확히 캐치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런 기업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테마가 얼마나 또 유망한지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 테마에 대한 조금 안정성을 좀 보증해 주는 걸까요? 네, 올해 성장률이 30%, 오늘 이 기업이 성장률이 이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성장률 전망을 올 작년 말에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 후반대에서 50%까지 네. 성장이 될 것이다. 네. 아마 이거는 의료관광 산업 자체를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산업 성장 대비해서 오늘 기업이 매출액이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면은 네. 산업 대비해서도 오늘 기업이 조금 더 앞서서 네. 달리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뭐 휴젤 48%, 파마리서트 40%대 이렇게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요 기업 그리고 오늘 한 기업을 묶어서 최근에는 의료기기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오, 그렇게까지.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기업이 어떤 건지 조금 힌트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의료관광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새 기업들의 공통점이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영업이익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나오는 그러한 네.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주춤할 때 이러한 굉장한 영업이익과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최근 증시에 대한 방어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여기 의료기기 3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뭐 관세 리스크나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으로 불안할수록 저희가 좀 기대할 곳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1분기 영업이익이 338억 원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46% 급증을 했고요. 또 매출액도 771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또 주요 매출을 담당하는 브라질에서 연 매출은 400억 원 돌파를 했고요. 작년엔 또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 달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기업 좀 든든한 매출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매출은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최고 매출을 갱신을 해왔었는데 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올해가 역대급 성장이다. 네. 그리고 재작년에도 올해가 역대급 성장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텐데 이번 2024, 2025 시즌이 정말 역대급으로 성장을 하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2천억대에서 이번에는 3천억대로 거의 한 50% 정도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성장률이라든지 성장액 자체도 이전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았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음. 더 큰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그 피부 미용기기가 네. 이 수요가 어디가 가장 크냐면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북미예요. 오, 북미. 네, 북미 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아시아입니다. 음.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 70% 정도는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부터 쭉 떨어지는데 네. 뭐 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유럽이라던가 최근에 우리가 뭐 사우디에 많이 성장을 합니다. 사우디에 많이 갑니다. 이 기업도 지금 사우디를 두드리고 있는데 사우디 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사실 5%밖에 안 돼요. 하지만 워낙 그 돈이 많은 나라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번 이 나라들도 이런 미용의 맛을 보면 얼마나 시장이 커질까라고 하지만은 네. 우리가 그러한 기대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네. 수요가 있는 것은 북미와 아시아 지역이다.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아직 북미와 유럽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북미에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수요 말고도 북미에 팝니다, 유럽에 팝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K 콘텐츠라든지 국가의 기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브랜드가 강화가 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맞춤 전략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별로 맞춤 화장품, 맞춤 의료기기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브라질 연매출 400억.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멕시코 해서 그렇게 수요가 높은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네. 지역들을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각각 100억씩 올해 200억의 매출이 목표입니다. 아마 네. 이게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최근에 화장품이라던가 아까 말씀도 맞춤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네. 콘텐츠가 뭐 넷플릭스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북미 시장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번에 2025, 2024 시즌이 역대급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역대급 성장이 끝이 아닐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아직 북미 시장은 이제 막 우리가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에서 인지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고점 아니야 많이 올랐지 않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또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지금 실적이 또 발표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2분기는 430억 원으로 이제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동기 대비 또 40% 가까이 올라줬고요. 매출도 833억 원으로 40% 가까이 올라주면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더 시장이 확장되고 이제 매출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좀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업 개요도 살짝 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좀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실까요? 네, 사실 제가 네. 피부과라던가 네. 이런 거에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하연 씨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글로 공부를 한 거죠. 직접 네. 맞아보지 못하고. 네. 볼유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제품들이 하나씩 유럽 승인을 받고 미국 승인을 받고 어디에 수출됐다 이런 뉴스에 이제 조금씩 이제 주가도 움직이고 매출도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승인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 네. 왜냐하면 기존 제품들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승인을 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이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영업 같은 것들을 이제 판을 깔아놓고 승인을 했다는 거는 이걸 이제 우리가 팔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팔 수 있다. 시장만 있으면은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승인을 하면서 파는 그러한 시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승인 등록 건수가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뭐 피부가 밝아지고 주름이 쫙쫙 펴지고 이런 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기능이 좋고 어느 정도 네. 뭐 가성비가 있다던가 기능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팔리고 있겠죠. 네. 미국 시장에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뭐 초음파 시장의 점유율은 국내 시장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네. 보톡스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사실 유럽 제품을 많이 썼어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네. 뭐 머리를 쓰는 뭐 면도기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요. 네. 오늘 쓰는 거는 이제 에너지 기반으로 이렇게 뭐 초음파를 쏜다든지 고주파를 쏘는 네. 이런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라던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스웨덴 이러한 곳들이 이제 전통 강자들인데 네. 이쪽의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기업 개요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실적도 잘 나오고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도 좀 북미 쪽으로도 가장 큰 시장으로 확대 진출 가능성도 있는 이 기업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종목명 남겨주실 거고요. 전략 대응까지 함께 짜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기업 차트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차트는 뭐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이는데 네.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지금 어느 정도 캐치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HTS 들어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차트를 뭐 주봉이나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네. 최근 10년을 봤을 때는요. 네. 저는 이 차트를 크게 본 적은 최근에 또 없었거든요. 네. 이제 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크게 봤었는데 네. 저는 엔비디아인 줄 알았어요. 오. 차트가. 아, 진짜요? 네, 미국의 기술주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이 차트가 가지고 있다. 최근 10년에는 가격이 3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 네. 최근 2년에는 네. 최근 1년, 2년 사이에 네. 가격이 1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네. 1년 사이에 가격이 2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6만 원인데 작년 이 시간에 네. 4만 원, 3만 원대에 있었고요. 2년 전에는 이제 10배가 들었었죠. 6천 원대였고요. 네. 그 전에는 600원대 하던 그러한 종목이 이만큼 올랐었다. 저는 차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러한 분야를 뚫은 회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막 성장을 시작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증가를 봤을 때 사실 2024년에서 2025년의 성장이 그 기존에 있었던 성장보다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살짝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은 이제 막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던 시장이 아닙니다. 네. 이제 막 잘하기 시작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더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몇 번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조금 순환매 테마 장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실적에 조금 숨을 쉴 필요도 있다. 네. 그리고 차트가 워낙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수익률 같은 것들도 다른 여타 테마주에 비해서 적지 않다. 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큼 미국 최근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오르는 것만큼 못지않게 오른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차트 딱 보시고 엔비디아라는 그런 기술주와 비슷한 이런 차트를 보이는 만큼 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요즘 장이 그렇게까지 수월하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이루다 인수, 요거 합병건이 조금 눈에 띄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합병으로 인한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것도 의료기기, 바이오기기 회사예요. 네.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를 내서 앞으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고 그러한 네. 법인들의 영업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술이 일단 외국에서 지금 승인이 되지 않아서 못 파는 것들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수요라던가 또는 우리의 생산력만 조금 더 받쳐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수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음에도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네. 최근에는 중국 단체 관광이라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 있어요. 네. 이 모멘텀에 최근에 순환매로 화장품 한번 갔고요. 여행 한번 갔고요. 지난 네. 주말에는 카지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쵸. 카지노주도 올랐었고 네. 오늘은 보니까 엔터주가 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엔터주 올랐다고 해서 오늘 엔터주 사시면 내일은 또 다른 게 올라요. 네. 오른 만큼 한 절반 정도는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 종목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고 아직 네. 오르지 않았을 때 한 번 정도 뭐 단기로 좋아하신 분들은 네. 이 순환매가 왔을 때 그날 팍 오르면은 그때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살짝 장기로 투자를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네. 올 하반기까지 보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전문가님의 이 일부 관심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타고 카메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전문가님께서 직접 대응 전략 짜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들어오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1분에서 2분 정도 띄워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또 강하게 슈팅 나올 다른 종목 들고 올 테니까요. 채널 꽁꽁 해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도 함께 공부해볼 만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깜깜한 계좌에 빛을 더해줄 미용 의료기기 섹터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2부 테마도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데 전문가님 혹시 2부 테마는 어떤 테마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2부에서는 저출산 테마, 엔젤 산업 테마를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제가 저출산 테마도 썩 많이 다루지는 않거든요. 네. 왜 이거를 제가 다루지 않았었냐? 네. 저출산 테마주들이 사실 영업이익으로 막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상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 테마주, 저출산, 바이오 이러한 숫자로 조금 공략하기 힘든 기업들은 쳐다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막 이렇게 미 대선 트럼프가 되냐 마냐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무풍지대를 찾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네. 이 저출산 유아용품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네. 아기에 관한 의식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관세를 매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학 장난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의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다. 장난감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네. 중국에서 워낙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관세 때리면은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네. 또는 유아용품 같은 경우 또는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네. 거는 필수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해서 저출산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타이밍을 가져온 것이 네. 여러분들이 제가 왜 가져왔을까? 오늘 한번 궁금증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왜 가져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또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 종목 왜 잡을만 한가요? 라고 또 질문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문제라고 해요. 또 전문가님 제가 보니까 여기 통계 자료에서 지금 현재 저희 서울의 인구보다 우리나라의 100년 후 인구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꼭 해결해야 될 그 간절한 문제이고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저출산은 잘못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출산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돼.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라든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네. 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뭐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뭐 결혼도 기피하고 애 낳는 것도 둘째는 어떻게 하냐, 뭐 첫째만 낳을까, 우리 그냥 딩크족으로 살까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 사실 뭐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그리고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많은 뉴스에서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도 네. 체감하고 있고 네. 요새 애기 우는 소리가 좀 듣기 힘들더라. 음. 그런데 최근 뉴스 보면은 네. 뭐 이런 뭐 서울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 뉴스에서 34년 만에 네. 34년 만에 출산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정책적으로 잘 돌아가서 그런지 아니면은 너무 기저에 있다가 살짝 올라온 것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출산율이 늘었다고 해요. 네. 제가 저출산 테마를 얘기를 할 때마다 또는 저출산 관련주가 올랐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다. 음.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게 너무 많고 아기가 적다 보니까 네. 이 유아용품 만드는 회사들은 되려 어려워지지 않겠냐. 팔아야 되는 소비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투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정치 기대감과 함께 출산율이 조금 늘어난다는 거에 포인트를 조금 네. 잡고 그러면 한번은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네. 좀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영업이익이라든지 회사가 소비자가 줄어들면 앞으로 회사 자체는 힘든데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네. 봤을 때는 사실 이 저출산 유아용품이라든지 우리 결혼 시장도 그래요.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뭐 프리미엄화를 시켜가지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뭐 기업 걱정은 딱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를 해서 1991년이죠. 네, 3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또 기록을 했고요.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신락 같은 희망들이 좀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런 저출산 관련 테마주에 주목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또 짧게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출산 대책 관련 최대 수혜주라고도 다들 이제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놀이방 매트, 아기 침대 그리고 가구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일본 출산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또 굉장히 좋은데요. 듀얼펜 아이스 쿨시트라는 제품은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네, 이 라쿠텐 쇼핑몰에서 유모차 시트 부문 1위를 했고요. 유아용품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과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니까 말씀처럼 좀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저도 아기를 키우면서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 놀이방 네. 매트도 썼었고요. 아기 침대도 썼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소형 가전 제품, 뭐 분유를 데워준다든지 뭐 세척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소형 가전을 팔고 그리고 화장품을 팔고 있고요. 뭐 유기농 화장품, 오르가닉 화장품 이러한 것들을 맞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네. 일단 저출산 대책 뭐 수혜주다, 저출산 테마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저점에 잡아놓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빵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을 그리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사느냐, 저점 자리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선 때 많이 올랐습니다. 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되면 정책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공약이 나와요. 그러한 공약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4월에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밑바닥에 있다. 네.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뭐 대북주라든지 이런 저출산 이러한 그리고 가끔 정책 관련은 아니지만은 식품주, 계절 테마주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가 한 번씩 빵빵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네. 그러한 것들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할 때 항상 저점을 공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이러한 분들이 네. 지금 우리가 저출산을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가격대에 지금 기업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어떤 걸 만들고 어떤 거를 판매해서 영업 실적이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뚜렷하게 성장을 하고 그러한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정책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네. 건드린 것들이 부동산 한번 건드렸죠. 네. 그리고 처음에 AI 많이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세제 개편안 한번 건드렸죠. 네. 그리고 또 건드린 게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출산 관련으로는 지금 크게 입김을 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올 거다. 네, 이미 뭐 지난달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오른 것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얘기하지 않은 정책을 우리가 미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건드리고 있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공약을 이미 크게 냈고 결국에는 그 공약을 시행을 할 것인데 그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한번 담아보고 고민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저희가 정치 테마성이 짙기는 하나 그래도 기업 개요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께서 조금 포인트 짚어서 살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놀이방 매트 그리고 유아 스킨케어 여기는 신사업이에요. 네.
오가닉 그라운드라고 해서 화장품을 뭐 제가 뉴스 보니까 태국 같은 곳에도 많이 팔고 있다. 네. 저는 유아 화장품은 사실 사업 성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게 네. 최근 아이들이 태어나면 환경 문제 때문인지 네.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라든지 피부병을 앓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굉장히 더 예전보다 오. 아이는 적어지더라도 네.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 같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기존에는 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동남아라든지 베트남, 태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 금액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키워두면은 향후로는 수출로도 우리가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반려동물이라든지 탈모 완화 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어느 정도 아동 가전용품에 좀 포함이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씩 테마로 뜨는 것들이다 보니까 음. 사실 반려동물은 테마로 우리가 좀 뜨기가 어려워도 탈모 완화는 가끔씩 테마로 뜨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테마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꾸준한 신제품 출시로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유아 스킨케어 쪽으로 지금 화장품 사업을 다각화 중인데 벌써 태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향후 좀 좋은 매출이나 사업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차트 분석도 한번 볼 텐데요. 저희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엔비디아와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유망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차트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 한번 푹 떴죠.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한번 길을 모아서 쏠 때 확 뜹니다. 이러한 대북주라든지 네. 저출산 테마주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오르면은 상한가가 뭐 2번 정도 간다던가 네, 또는 하루 상한가 갔다가 다음에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해서 가져가기에는 음. 우리가 투자자 측면에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올랐을 때 이제 팔고 나왔다가 또 떨어지면은 매집을 했다가 팔고 네. 나왔다를 반복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출산율이 좋지 않았다. 네. 하지만은 네. 지금은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시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저희가 이제 좀 조금 이제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 수혜나 차트는 어떤 수혜나 어떤 차트 관련 뉴스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은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적게 낳고 있으나 소황제 좀 프리미엄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이 도쿄도 바우처 관련해서도 좀 눈에 띄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황제는 중국에서 나온 얘기죠. 네. 네, 아이 하나만 낳아가지고 엄청나게 귀하게 키운다 이런 것들인데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이 풀렸다는 것과 또 연관 지어서 네. 중국에서도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은 네. 사실 중국 제품보다는 일본 제품이라든지 유럽 제품이라든지 우리 국내 제품들을 조금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아동용품들도 어느 정도 수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번 네. 단체 관광이라든지 무비자 입국 때도 이러한 수출에 대한 조금은 성장이 그러한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 사업 시장 같은 경우는 유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전에는 좀 이렇게 공략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의 한계점이 분명할 것이다. 가격을 계속 프리미엄화를 하면은 저도 이것저것 사다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싸야 되나? 무슨 그쵸, 스펀지를 넣어놓는데 이렇게 비싸야 되나? 뭐 침대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가격을
출산율이 조금 늘어난다면은 네. 가격 메리트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가격을 줄이면서 판매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도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매출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흑자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서 네. 꾸준한 성장을 한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주가가 이러한 영업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테마적 타이밍을 좀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지금 저출산 관련 정책이 막 확 뉴스에 뜬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올 하반기라든지 한 번은 뜨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난다는 것들이 일단 최근에 K 컨텐츠, 뭐 K 푸드 이러한 것들과 함께 K 뭐 왕구 또는 K 육아, 네. 한국 육아 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한번 음. 빵 뜰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북미 시장을 두드릴 수 있다면은 확실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음. 또한 중국에는 보편 강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저렴한 유아용품이라든지 장난감 이러한 것들은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과 함께 이제는 경쟁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품 시장을 지금 해외 쪽으로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K 문화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중국 쪽 그리고 북미 쪽으로까지 문을 두드리게 된다면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저희 정치 테마, 저희 하반기에 정치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일부와 마찬가지로 괜찮은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하반기 실적과 함께 또 정부의 인구 감소 정책과 함께 점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종목 이런 투자 포인트 놓칠 수 없다는 부분 살짝 더 자세하게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기존의 윤 정부 때는 굉장히 조금 격하가 되었다가 이번에 네. 위상을 좀 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6월달에 조금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러한 모습도 뉴스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에서 정책이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대책 회의가 나왔을 시에 오늘 종목들과 더불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종목을 또 뽑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떤? 차트적으로 네. 지금 가장 좀 안전한 구간에 있다, 아. 저점 구간에 있다라는 점이 네. 여러분들이 테마가 그 기대감이 없거나 테마에서 좀 소외되어 있을 때는 네. 한없이 빠지거든요. 저점까지. 네. 그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담기에 빠질 구간이 없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좀 주가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한 번 더 차트 언급해 주시면서 현재 안정적인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구간이 없다. 지금이 매수한다면 지금이 이제 좀 적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 또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히든 종목의 밸류, 리프트, 뉴스까지 360도로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직 주식 정보망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스캔을 하시면요. 네, 주식 정보망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 종목의 종목명과 함께 대응 전략 함께 짜주실 거고요. 또 국내외 시황 이슈부터 시작해서 차트 교육까지 함께 진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딱 붙어서 밀착 마크로 지도해 주시니까요. 네, 서둘러 들어오셔서 이 귀한 무료 혜택들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 교육이나 이런 무료 혜택들 관련해서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방송이 1분 남았어요. 네. 방송 끝나면은 제가 또 금요일 날에 방송이 있거나 네. 하면은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이 그 금요일은 또 저녁 밤 11시예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셨다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늘 딱 1시간이 마지막 1분 남았으니까 방송 일단 들어오셨다가 뭐 보시고 나가셔도 되고요. 네. 일단은 카메라로 찍어 두시길 이렇게 바라면서 네. 이제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선 또 핫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그 이후에 좀 핫해질 수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담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왜 한번 관심 종목 등록해 주시고 네. 딱 한 달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